세계 각지에서 워낙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선택하기가 저희들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원의 월드 시사 W 첫 시간이니만큼 꼭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 그리고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슈 W입니다. 시청자들께 국제 뉴스를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한 코너인데요. 6화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로 귀에 쏙쏙 박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에는 왜 다른가입니다. כולו איתכם בשעת יגונכם הכבד. מאיפה אתה מזהה? الذي تلقاه المستشفى Helicopter waiting also there, so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실은 저희 일반적으로 중동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매일 싸웠던 것 같은데, 매일 분장이 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10월 7일 날 하마스 가심 여단이 2,500발의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이제 분란전, 소위 말하는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죠. 그래서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기본법 40조를 발령해서 이제 전쟁에 나섰습니다. 곧바로 응전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본법 40조를 발령을 한 게 그 1973년 그 4차 중동전, 욤 키프르 전쟁 이후에 처음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36만의 예비군들도 다 집결했고 총력전으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Just War라고 하는 정의로운 전쟁. 왜냐하면 폭력 극단주의 세력에게 테러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특성, 그다음에 시가전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지금 14,000명의 그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그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성입니다. 여성.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정의로운 전쟁이 그런 그 프레임 전쟁이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 민간인 피해자, 군인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그전에는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10,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2006년 하마스가 집권한 이후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사 중에서 가장 어떻게 이런 많은 민간인 피해가 난 사건에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하마스 입장에선 가장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대 아이언돔을 형해화시키고 일시적이었지만 1,200명이라고 하는 그 사상자를 낳고 또 240명이라고 하는 인질도 잡아들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안보가 완벽하게 무너진 사건입니다. 1973년 4차 중동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모였다라는 것은 칼을 갈았고 우리는 하마스를 더 이상 대화 파트너로 안 하고 이 이유를 보겠다라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연구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쪽 다 절박하고 양쪽 다 정말 각오를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그리고 기간도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동 언론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매일 보시고 있죠, 알파고시. 네. 지금 현지 어떤 반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반응이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우리가 방어권이 있다고 하고 방어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시가전에 있었던 그 장면들이 이것까지 방어권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맹비판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알시파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병원 안에서 총질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병원 공습 작전을 설득을 할 만한 뭔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왜요? 이거는 뭐 군사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좀 약간 하마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도 아니면 중동 사람도
어떻게 아무리 하마스는 나쁜 사람이더라도 이스라엘 더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방어권을 아무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어떤 장면들에서는 정말 명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런 또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원 기자, 사실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보고 이제 주로 서방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런데 뭐 진주만 공습 혹은 9.11 테러에 비견하는 그런 서방 언론들의 묘사가 많더군요. 일단 어떻게 보셨고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2, 3년의 상황만 보면은 네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경화돼 왔는데 좀 심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사실 아랍계 인구가 이스라엘 국민인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 국가라고 인종주의적인 선언을 한 것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한 이 동예루살렘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고 시위하면 유혈 진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정부랑 손잡고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공존을 약속했던 1993년의 오슬로 협정 거기서 나왔던 두 국가 해법 평화 공존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었죠. 그렇죠. 네. 또 팔레스타인 내부적으로 보면은 요르단강 서안과 이제 가자 지구로 두 지역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제 통치를 하고 한쪽은 하마스가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 가자 지구 안에서 사실 하마스가 그 다른 아랍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좀 부패도 많았었고 내부의 이제 지도자들 간의 이해타산도 많았고 하마스도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왔을 때 아브라함 협정을 던졌을 때 네. 저는 되게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간과한 것은 이겁니다. 하마스 지금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국가 건국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948년부터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온 두 개의 국가 해법을 완전히 뒤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 세계가 뭘 했었냐면 영토 대 평화. 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뺏어간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고 거기서 두 국가를 하고 평화를 하겠다는데 아브라함 협정은 평화 대 평화 담론이거든요. 영토는 모르겠고 지금 너네들 먹고 사니 좀 힘들잖아. 평화를 주고 여기서 우리나라 개성공단처럼 경협이 일어나서 니네들 먹고 살게 해줄게라고 던지고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악랄한 방법인 게 왜냐면 이거는 또 디바이드 앤 룰. 팔레스타인에서도 분열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 가자지구 하마스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지금 MZ 세대들은 67년, 48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요번 해 8월에 UNDP의 통계를 보면 네. 실업률이 45%, 그다음에 82% 사람들이 최하 빈곤선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던졌던 혹은 시도했던 아브라함 협정이 사실은 이제 해결이 아니라 봉합이었고 봉합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순간적인 처방전 정도였고 미봉책 처방전이었죠. 미봉책이었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 세대별 분열 뭐 등등 계급별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알파고 기자는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해 갔었어요. 올해. 근데 올해 가자 지구 아니고 네. 소안 지구에 갔었어요. 그때도 취재를 물론 하러 가셨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사법 개혁이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법개혁. 예, 이제. 그거 네. 하루 이전에 들어가고 2주차였었어요. 일단 그날은 10만 명이 모였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마스 애들이 착하다. 우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왜 토발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내전 분위기였어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진보하고 보수 계열이 서로 진짜 하마스한테 하지 않았던 발언을 서로한테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좀 약간 내전까지 갔다는 그것이 얼마 전 일이라 빨리 이 하마스 문제가 마무리시키고 다시 우리는 내부 문제를 좀 극복하자는 거는 네.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 이중 전선이 있는 거네요. 네. 일종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지도부는 알겠는데 하마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무엇인지 팔레스타인이면 같은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마스는 또 따로 저렇게 설명을 할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치정부의 지역 기반은 그 서한 지구, 그다음에 하마스의 지역 기반은 가자 지구라는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과 함께 사실은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 예, 그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 최고 책임자가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62년생이에요. 1980년대 말에 가자 지구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뭐 인티파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 사실 하마스도 창설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48년. 이 가자 지구에서 당시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마스의 주축이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세대들입니다. 난민이 아닌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날 때부터 아버지도 난민, 할아버지도 난민, 나도 난민, 내 자식들도 난민이 될 것이 뻔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은 파타라는 이 정당 중심이에요. 근데 이 파타 세력과 옛날의 피에로는 팔레스타인이 건국되면서 망명해서 나갔던 옛날 팔레스타인의 명망가 엘리트들이 중심으로 결성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런 인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의 그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 네. 우리가 흔히 뭐 자치정부 수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바스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1935년생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죠.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법학 공부하고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 받고 굉장히 엘리트네요. 예, 네. 엘리트 인텔리입니다. 실용주의 온건 노선이라고 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미국의 하수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2006년 총선에서 졌고 위상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에 강경하게 나오면서 자치정부의 수반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가자 지구에서 영향력도 없는 반쪽 수반에다가 존재감이 많이 없어졌죠. 네. 바타 사람들을 보시면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음에 들어왔던 그 평화 협정 이후로 이제 들어왔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내 학교를 보면 뭐 이집트나 시리아나 아니면 소련이에요. 네. 그 하마스 사람들을 보시면 다 국내예요. 다 가자 지구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끌려갔다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제 좀 그 히브리 말을 배우고 이스라엘 방송국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약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느 정도라면 방금 전에 소개를 하셨던 그 이스마일 하니에가 있잖아요. 네. 그분의 여동생이 이스라엘 시민이에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자기 조카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갔다 왔다 했던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좀 약간 이스라엘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마스 대원들이 이때까지 했던 도발 아니면 군사작전 무엇이든 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항상 이렇게 꼭 찔렸어요. 아바스 수반 세력과는 다르게 말한 것처럼 처절하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집트 원래는 나세르나 이런 세력들에게 붙어서 아 그래 팬 아랍이즘 범아랍주의로 우리가 너네를 자유롭게 해줄게라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그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국가도 다 잃고 심지어는 자치권도 잃은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미 있었던 그 가자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싸웠고 거기서 죽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슬로 협정이라는 거를 그 아바스 그 정부가 피에로가 하고 나서 두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자기네들이 제도권 오고 오슬로 협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 타협의 주체로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손발이 묶였을 때 하마스는 좀 더 세게 나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매파 비둘기파로 볼 수 있지만 둘 다 매파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하마스를 지금 없앤다고 해서 다 아바스처럼 될까? 아닙니다. 또 다른 매파들은 다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구도가 된다면 이 전쟁이라는 게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자체보다는 뭐 선전전, 여론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판세가 바뀌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스탠스 지금 미국하고도 뭔가 좀 틀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미국하고 많이 틀어져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행동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계가 이스라엘만은 무법자처럼 행동해도 놔두는 좀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근데 2009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공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지상군 들여보내고 하니까 네. 금지 대목이 쓰고,
그때부터는 뭐 서방의 언론들도 가자 침공, 가자 전쟁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그대로 더 봐줄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간 거고 이번에는 거의 전 세계 언론이 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하마스를 분리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가해 세력은 아니다라는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마스라는 정치 세력을 그 주민들과 분리된 테러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이 하마스가 벌인 공격, 이스라엘 네. 민간인 사망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하마스를 많이 규탄을 했는데 결국 더 손가락질을 많이 받게 될 거는 이스라엘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지탄을 받겠죠. 그리고 이게 똑같은 분량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은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훨씬 더 큽니다. 공식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벌써 국제형사재판소가 거론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 그 10월 7일 그 이후에 서방 언론이 주목한 건 일단 각국의 반응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중국은 어떤 워딩을 꺼내들지 이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관심사였습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속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중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 1인 그 전쟁이 났을 때는 항상 조금은 중간자 입장을 가다가 중립적으로. 네, 가다가 이제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럼 그쪽에 펴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속내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독립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뭐 일국이 양대 타이완 이슈처럼 하나 국가로 있어주는 게 훨씬 더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하나의 우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측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지해왔고 네. 속내는 그렇습니다. 근데 92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 입장이 조금 미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네, 하느냐. 애매모호하게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올해 3월 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하고 왔을 때도 외교 정상을 만든 것도 시진핑 불러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의 지금 양면의 스탠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속내는 뻔해 보인다. 그래서 뻔해 보인다. 팔레스타인의 지금처럼 이제 한국과의 두 가지 체제가 유지할 수 있는. 지난달 15일 날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뭐 한 1년 만에 만났죠.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에이펙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워낙 정상회담에 모든 언론이 미중 정상회담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전체 회의가 사실상 안 보였습니다. 국내 언론은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 제가 계속 여쭤보면 그 당시도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언급이 좀 있었나요? 그때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36 아젠다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 136. 네, 10%는 네. 글로벌, 그러니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글로벌 뭐 기후,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협력이 가능한 부분, 네. 한 10% 이야기했을 거예요. 10%. 30%가 이제 지역 안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마스 전쟁 이야기 들어가는 거고, 네. 우크라이나 들어가는 거고, 북핵 위험들을 데려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30% 안에서 또 한 10% 분량을 차지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다음에 말씀하셨던 양자 이슈가 워낙 컸죠. 60%. 네, 60%.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이 중동 문제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차지한 그게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중동 문제를 좀 더 크게 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 이슈로서 좀 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 서로의 있는 일종의 대리전 성격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확전이 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혹은 중동 이렇게 더 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냉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여태까지 입안했던 중동 정책의 세 가지 크게 있는 게 하나가
이스라엘 평화, 그 오슬로 협정과 이스라엘 평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부시 행정부가 밀었던 테러와의 전쟁, 네.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 이 세 개가 미국의 핵심 그 정책인데 재복권하겠다 그랬는데 다 못했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하나 되게 그 소위 말해서 진흙탕 이전 투구로도 어찌 됐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화를 그럭저럭 유지해 왔던 것도 요번에 무너지면 재선에 못하죠.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쥔 상황이라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확전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확전 안 되게 국제법 준수해 이러면서 하마스나 히즈볼라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항모 전단 2대를 보고 핵 항모도 보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핵 항모를 3대 보낸 거는 이라크 공격했을 때 그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2003년 네. 그만큼 자기네들이 억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그널은 뭐냐면 그걸 모두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이란, 그 헤즈볼라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다. 여기 사활을 걸었다. 이게 사실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과 논리로 싸우는 것 같지만 이중잣대일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한테 유리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면 이게 맞는 거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뭐 명분이라는 거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혹은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질문을 우리 알파고 기자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이번이 진짜 다른 새로운 중동 치수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건 외교적으로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이 알려주는 숫자들하고 하마스가 공개시킨 영상들에 나오는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려주는 숫자는 뭐 군인이 50명 좀 넘게 죽었다고 하는데 네. 하마스가 보여줬던 영상들에서는 50명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대원이 몇 명 죽었는지.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많으면 500명이 죽은 것 같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500명이 죽었다면 그리고 하마스 얘기하기로는 아직도 5만 개 가까이 미사일이 있다고 했어요. 5만 개 가까운 미사일이요. 미사일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이스라엘이 지금 시가전을 벌이면서 그 지하 동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폭파시킬 때마다 좀 영상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공개 안 했다는 걸 보니까 아직도 동굴들이 너무 많은 거고 동굴들이 있는 한 그 하마스는 자꾸 좀 약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군의 그 전면전 지상전을 한다면 그 터널 이런 문제 등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전쟁과 갈등이 일상이 돼버린 가자지구는 너무 지쳤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평화를 가져다줄 키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키맨은 누구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죠. 네타냐후가 어떻게 선택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게 저는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바이든 본인도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전 단호하게 바이든이라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왜냐하면 바이든. 네. 이스라엘이 지금 빚을 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미국이 턴을 끊는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 일주일, 2주일 얼마나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도 군사한테 가고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이 가서 일이라고 돈을 벌어야 되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턴을 끊는 순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김해는 바이든도 아니고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미국이다. 양쪽도 불러서 양쪽 뺨을 때리고 야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하면 이 전쟁이 더 이상 가진 않아요. 만약에 이 상태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상한 형태로 더 커졌을 경우 네. 그러면 중국도 그냥 있을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시진핑의 또 판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과 시진핑이다. 바이든과 시진핑이다. 네. 네. 나올 이름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난 10월 7일 새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유례없는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죠. 어쨌든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과 속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엇보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